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나는 매일처럼 책을 펼치고 그의 귀에 속삭이듯 읽어 내려갔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재,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지며 잃어버린 세상의 빛을 되찾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김지훈. 28살, 한국의 젊은 사진작가로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이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이재민. 32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한국 남자.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지훈의 눈동자가 나를 마주쳤을 때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익힌 추억의 문을 두드리는 운명의 속삭임이었다. 지훈의 눈이 완전히 뜨인 순간 병실은 고요한 폭풍 속에 휩싸였다. 모니터의 삐소리가 유일한 소음으로 메아리쳤고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만졌다. 차가운 피부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손끝을 타고 흘러들었다. 지훈 씨, 나예요. 이재민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민재,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다. 생사의 경계에서 헤매는 사람들, 가족의 눈물 속에 쓰러지는 영혼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10년 전 서울의 작은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우리는 같은 문학 동아리에서 책을 공유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처럼 가볍고 눈빛은 별처럼 깊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숨겼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두려움 속에서 지훈은 먼저 떠났다. 사진작가의 꿈을 쫓아 해외로 떠나겠다고 말하며 나는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 후로 우리는 연락을 끊었고 나는 의학의 길로 들어섰다.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며 내 상처를 덮으려 애썼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의 이름이 차트에 적혀 있는 걸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환자 김지훈, 28세, 남성.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 상태, 그 문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담당 의사가 되기로 자원했다. 매일 퇴근 후 병실로 돌아와 책을 읽어주었다. 그가 좋아하던 한국 고전, 윤동주의 시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던 그 오래된 로맨스 소설. 이 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생각이 난다.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어쩌면 이는 나의 독백이었을지도 모른다. 6개월 동안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듯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훈이 완전히 깨어난 후 회복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기억의 파편을 주워 모으는데 애를 먹었다. 민재 씨, 우리는 어떻게 아는 사이죠? 그의 물음에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 친구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10년 전의 그 감정, 헤어짐의 아픔, 그리고 이 기다림의 깊이. 그러나 나는 의사였다. 경계를 지켜야 했다. 지훈의 재활치료가 시작되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걷는 연습, 말더듬거림을 고치기 위한 언어치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찍어야 해. 잃어버린 순간들을 되찾아야 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결의가 그의 눈에 불타오르는 걸 보며 나는 다시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며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상태는 나아졌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책을 읽어주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대학 시절 함께 읽던 노인과 바다. 인간은 파괴되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헝리 무라의 그 문장이 병실을 채웠다.
지훈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민재. 그때 왜 나를 붙잡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지훈 씨,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회상 속에서 대학 캠퍼스의 가을이 떠올랐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내 사진을 찍었다. 민재, 내 미소는 빛나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름 붙일 수 없었다. 한국에서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그는 게이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시대의 한국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편견. 우리는 침묵으로 사랑을 묻었다. 지훈이 떠난 후 나는 그 빈자리를 의학 공부로 채웠다. 환자들의 고통을 보며 나의 아픔을 이해했다. 사랑은 때론 기다림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훈의 재활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는 기억의 조각을 하나씩 주워 모았다. 민재, 그날 내가 읽어준 책 때문에 깨어났어. 내 목소리가 나를 불렀으니까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매일 내가 깨어나길 빌었어. 10년을 후회하며 우리는 병실에서 손을 잡고 울었다. 그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병원 규정, 가족의 방문, 그리고 지훈의 미래. 그의 어머니가 병실에 왔을 때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이를 살려주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지훈 씨의 강인함 덕분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싹텄다. 이 사랑을 어떻게 지킬까?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거리를 물들일 무렵 지훈은 퇴원 준비를 했다. 그는 보행기를 짚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민재, 나 이제 사진을 다시 찍을 수 있을까? 그의 물음에 나는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함께 가요.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지훈의 카메라가 다시 빛을 발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그는 나를 향해 셔터를 눌렀다. 이번엔 도망치지 마.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이번엔 내가 먼저 잡을게.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지훈의 가족은 그의 성적 지향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 역시 의사로서의 삶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다. 어느 날 지훈이 병원 지붕으로 나를 불렀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말했다. 민재, 나 너를 사랑해. 10년 전부터 이 기다림이 우리를 다시 데려왔어. 나는 그를 안았다. 나도야.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밤하늘을 보았다. 그 순간 두려움은 희망으로 변했다. 재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훈은 작은 위기를 맞았다. 기억의 일부가 다시 흐려지며 그는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민재, 내가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 병실에서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기억은 마음에 새겨져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영원히. 나는 다시 책을 펼쳤다. 이번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썼다. 옛날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바다처럼 깊은 사랑을 품었고 다른 하나는 별처럼 빛나는 꿈을 쫓았다. 그들은 헤어졌지만 운명이 다시 묶었다.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그 이야기, 우리잖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변했다. 지훈은 사진전을 열 준비를 했다. 주제는 기다림의 빛. 그의 작품 속에 나는 있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그의 렌즈를 통해 드러났다. 나는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지훈의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더해졌다. 가족에게 고백하는 날 지훈의 어머니는 놀랐지만
곧 포옹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그녀의 말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틈새에서 피어났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훈의 사진전이 열렸다.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이 벽을 채웠다. 한강의 일몰, 비오는 병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 관객들이 속삭였다. 이 사진, 감동적이야.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모든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그는 매일 내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 이름을 속삭였죠. 그 목소리가 나를 깨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객석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내 삶을 바꿨어. 우리는 손을 잡았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후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지훈은 사진가로서, 나는 의사로서. 하지만 매일 밤 우리는 함께 책을 읽었다.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사랑은 시간의 시험이야. 우리는 통과했어. 지훈이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인내의 증거였다. 한국의 거리에서 두 남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아직 낯설지만 우리는 걸었다. 서로를 지키며 세상을 바꾸며. 지훈의 마지막 사진은 우리 둘의 뒷모습이었다. 한강을 따라 미래를 향해. 지훈의 사진전이 끝난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의 한남동,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책장 하나를 채웠다. 매일 저녁 우리는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카메라를 쥐는 손가락이 단단해졌다. 민재,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니, 내 강함이 날 깨웠어. 서로가 서로를 구한 거지. 하지만 회복은 완벽하지 않았다. 지훈은 가끔 악몽에 시달렸다. 사고의 순간 차가 돌진하는 장면이 떠올라 비명을 지르곤 했다. 나는 그런 밤에 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지훈아. 이제 안전해. 의사로서의 지식으로 나는 PTSD를 의심했다. 상담을 권유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다. 내가 내 상담사야. 내 목소리가 약이 돼.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을 따라 벚꽃이 지고 단풍이 물든 길을. 그곳에서 그는 카메라로 순간을 포착했다. 이게 우리의 시간이지.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풀렸다. 지훈의 어머니는 우리를 자주 불렀다. 주말 저녁 그녀의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지훈아, 선생님과 어떻게 된 거니? 그녀의 물음에 지훈이 대답했다. 엄마, 민재는 내 가족이에요. 나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민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가 강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우리를 응원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에서 이런 변화를 보는 건 작은 기적 같았다. 나는 병원에서 바빴다. 신경외과는 언제나 위기였다. 다른 환자, 또 다른 생사의 경계. 하지만 이제 지훈이 있었다. 퇴근 후 그의 전화를 받을 때 피로가 사라졌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 생각만 했어. 우리의 사랑은 일상의 리듬 속에 스며들었다. 주말에 카페를 가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지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회복의 여정이라는 사진 에세이. 그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녹아들었다. 그러나 갈등이 찾아왔다. 병원의 동료가 우리 관계를 눈치챘다. 민재, 환자와 너무 가까워. 규정 위반이야. 상사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그는 이제 환자가 아닙니다. 제 파트너예요. 논쟁이 벌어졌다. 병원은 보수적이었다. 한국에서 이런 건 받아들이기 힘들어. 나는 싸웠다.
인간의 존엄이 규정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나는 자리를 옮겼다. 작은 클리닉으로. 지훈이 말했다. 미안해, 민재. 내 탓이야. 나는 그를 안았다. 아니,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지훈의 에세이가 출간되었다. 책 속 사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 사랑은 용기의 증거야. 리뷰어가 썼다. 우리는 서점 행사에 나갔다. 팬들이 줄을 섰다. 한 젊은이가 다가왔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해요. 당신들 덕에 용기가 생겼어요.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다. 우리도 서로에게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바람이 불고 별이 빛났다. 민재, 앞으로도 함께할까? 지훈의 물음에 나는 키스했다. 영원히. 우리의 입술이 닿는 순간 10년의 기다림이 완성되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우리의 아파트는 따뜻한 불빛으로 물들었다. 지훈은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카메라와 필름이 가득한 작은 공간. 나는 그곳에서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이 사진은 내 눈빛이야. 그가 말하며 셔터를 눌렀다. 나는 웃었다. 내가 모델이야.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웠지만 깊은 곳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사회의 시선, 미래의 불확실성. 지훈의 어머니가 우리를 여행으로 초대했다. 제주도로. 가족 여행이야. 그녀의 말에 우리는 기뻤다. 비행기에서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이게 꿈 같아. 제주의 바다는 푸르고 바람은 자유로웠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모래사장에서 사진을 찍고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해산물을 먹었다. 민재야, 지훈이를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드릴게요. 그 여행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었다. 돌아와 병원 생활이 재개되었다. 새 클리닉은 작았지만 환자들이 따뜻했다. 한 환자가 지훈의 책을 가져왔다. 의사 선생님, 이 책 읽었어요. 감동적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제 파트너의 작품입니다.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응원했다. 민재, 내 용기의 박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은 인터뷰를 받았다. TV에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지키는 마음. 그의 말은 화제가 되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한밤에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이런 게 말이 되나? 지훈은 상처받았다. 민재, 내가 실수했나? 나는 그를 안았다. 아니, 내가 용감한 거야. 이게 변화의 시작이야. 우리는 함께 대처했다. 지지 단체에 참여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들처럼 용기 내야 해. 우리는 강연을 했다. 기다림의 사랑,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지훈의 사진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우리의 여정. 봄이 다시 왔다. 지훈의 새로운 전시. 이번엔 함께 걷는 길. 관객이 많아졌다. 한 커플이 다가왔다. 당신들 덕에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우리의 사랑이 타인의 빛이 되었다. 그날 전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이 말했다. 민재, 결혼하자. 법적으로 한국의 동성결혼은 아직 아니었지만 우리는 약속했다. 반지 없이 손가락에 키스하며. 영원한 파트너.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우리는 작은 휴가를 떠났다. 강원도의 산으로. 텐트를 치고 별을 봤다. 지훈의 카메라가 밤하늘을 찍었다. 이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이 빛나. 모닥불 옆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숨긴 감정들. 나는 항상 내가 좋아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지훈의 고백에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돌아와 일상이 이어졌다. 지훈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가 쏟아졌다. 그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민재, 이 모든 게 내 덕이야. 나는 클리닉에서 새로운 환자를 만났다. 젊은 남자, 혼수 상태. 나는 지훈에게 책을 읽어주던 기억을 떠올렸다.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환자의 가족에게 말했다. 한가을 날, 위기가 왔다. 지훈의 건강이 흔들렸다. 사고 후유증으로 두통이 심해졌다. 병원에 실려왔다. 민재. 무서워. 그의 손을 잡으며 나는 진찰했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검사 결과 작은 종양. 수술이 필요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들었다. 지훈아, 믿어. 수술실에서 그의 생명을 구했다. 깨어났을 때 그는 미소 지었다. 또 내가 날 살렸네. 회복 기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지훈이 말했다. 이제 서로를 위해 사는 삶이야.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자선 활동을 시작했다. LGBT 청소년 센터의 사진 워크숍.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이들의 눈빛이 빛났다. 선생님들처럼 되고 싶어요.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가족,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춤췄다. 지훈의 어머니가 토스트했다.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눈물이 흘렀다. 새해가 밝았다. 지훈의 새 프로젝트, 미래의 우리. 사진 속에 꿈이 담겼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우리는 10년 만에 재회 기념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지훈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이미 시작됐어. 해돋이를 보며 우리는 약속을 새겼다.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내자. 돌아와 지훈의 건강이 안정되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이번엔 다큐멘터리, LGBT 커뮤니티의 이야기. 인터뷰를 하며 그는 울었다. 이 사람들, 나와 같아. 나는 뒤에서 지지했다. 내가 그들의 희망이야. 병원에서 나는 강연을 했다. 사랑과 의학, 청중이 많았다. 환자와의 경계, 때론 사랑이 치유야. 박수가 터졌다. 변화의 물결. 여름, 지훈의 다큐가 개봉했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내 파트너 이재민에게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안겼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공공연한 동성애 선전. 지훈은 아팠다. 민재, 포기할까? 나는 단호했다. 아니, 이게 우리의 길이야. 우리는 함께 대응했다. 에세이를 썼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야. 가을, 지훈의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 우리는 곁을 지켰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너희 둘이 내 자랑이야. 그녀의 회복은 우리의 결속을 더 강하게 했다. 겨울,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반지를 교환하며 우리는 울었다. 이게 우리의 결말이야. 새해, 지훈의 다큐가 국제영화제에 초대되었다. 우리는 해외로 떠났다. 첫 비행, 지훈이 긴장했다. 민재, 손 잡아줘. 나는 웃었다. 항상. 영화제가 열린 도시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될까? 지훈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우리가 바꿀 거야. 돌아와. 활동이 활발해졌다. 워크숍, 강연, 젊은이들이 모였다. 당신들 이야기, 제 삶을 바꿨어요. 그들의 고백에 우리는 감동했다. 봄, 지훈의 새 책, 사랑의 속삭임. 내 서문이 실렸다. 그의 이름이 나를 깨웠듯이. 여름 더위 속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제주 다시. 이번엔 혼자. 우리 둘이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별을 세며. 가을. 2기. 내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졌다. 지훈이 곁을 지켰다. 민재. 이제 내가 읽어줄게. 그는 책을 펼쳤다. 너의 목소리가 내 약이야. 나는 회복했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야.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았다. 지훈의 사진 앨범. 우리의 인연. 이게 우리의 시간. 새봄. 지훈의 전시 투어. 전국 순회. 나는 따라다녔다. 파트너로서 관객들이 증가했다. 변화가 느껴져요. 여름. 우리는 캠페인. 사랑의 평등 시위에 참여. 한국도 변해야 해. 목소리를 높였다. 가을. 지훈의 어머니가 회복 축하 파티. 너희 덕분이야. 가족이 모였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 겨울. 새해 계획. 더 많은 이야기 나누자. 우리는 책을 썼다. 공동 저작. 기다림의 사랑. 시간이 흘렀다. 5년 후. 법이 변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우리는 진짜 결혼했다. 드디어 한강에서 가족과 친구들 앞에. 지훈의 사진은 전 세계에. 이 사랑은 보편이야. 나는 은퇴 후 지훈과 스튜디오. 책 읽고 사진 찍으며.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서로의 이름을 속삭이며. 10년이 흘렀다. 우리는 40대가 되었다. 서울의 집은 추억으로 가득했다. 지훈의 흰 머리카락을 보며 나는 웃었다. 아직도 아름다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날 점개해. 우리의 책은 교과서가 되었다. 학교에서 LGBT 교육에. 당신들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의 말. 여행을 떠났다. 세계를. 이제 자유롭게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와 한강을 봤다. 여기서 시작됐지. 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영원히. 매일 우리는 책을 읽었다. 서로에게. 사랑은 시간의 선물. 결말은 없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속삭임처럼 영원히.